현재 지금 남편은 이제 은미 씨가 단축 근무까지 하면서 아이 케어 다 하고 밥 다 차리고 이제 남편이 오고 그러면 남편이 또 집안일 하지 않고 이게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아이가 크면 클수록 너무 혼자 지쳐가더래요. 이게 산후 우울증이 왔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건가? 책임만 계속 늘어나고 왜 내가 결혼을 했고 도대체 뭘 얻고자 이렇게 결혼을 한 건지. 눈앞에 있는 아이는 정말 사랑스럽지만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 아이가 예뻐 보이겠어요? 그게 정말 힘든 부분이거든요. 계속 이렇게 우울한 생각이 반복이 되더래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야기를 하고자 시도를 했는데 나오는 답변은 두근두근 사랑이 시작되는 곳. 연애의 모든 순간을 함께하는 러브비트. 요즘 반반 연애, 반반 결혼이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연애할 때 데이트 비용을 반반으로 쓴다거나 데이트 통장을 만들어서 각자 한 달에 정해진 금액을 각각 넣고 그걸 데이트 비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죠. 연애할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한쪽만 너무 경제적으로 부담되지 않고 서로 편하게 데이트를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요. 연애 때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남편이 밥을 사면 저도 영화를 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남편이 이상하게 제가 낼 때마다 별로 썩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왜 사주려고 할 때마다 탐탁치 않아 하냐. 그랬더니 내가 자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냥 다 해주고 싶어서 그렇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말주변이 잘 없어요. 막 이렇게 살갑게 표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마음을 이렇게라도 표현을 해주고 싶어서 자기는 그냥 자기가 사주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남친한테 자, 생각해 봐라. 나도 자기를 좋아한다. 내 입장에서도 나도 오빠를 너무 좋아하니까 사주고 싶다. 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부담을 느끼게 데이트를 하고 싶지 않다라고 저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남친이 이제 그걸 다 알았다고 하고 나서도 그래도 계속 사주려고 하고 자기가 다 이제 계산을 하고 이렇게 하는 빈도가 높으니까 저는 중간중간에 이제 그런 고마운 마음과 좋아하는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걸로 했었어요. 그럼 또 당연히 남친도 너무 좋아했죠. 이렇게 연애할 때는 좋아하는 마음이 깔려 있으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서로의 형편에 맞게. 근데 처음 만나거나 맨 처음 뭐 연애하기 전에 이렇게 서로 사귀기 전에 당연히 더치페이 내가 먹은 거 네가 먹은 거 각각 내는 게 예의상 맞는 부분도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상대방이 물론 너무 좋으면 이제 자기가 내기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의 하나로 쓰는 게 비용이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형편에 맞게 데이트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해지는 거지. 처음부터 딱 반반씩 나눈다? 물론 반반이 아니고 비율로 나눈다고 해서 딱 정해서 내가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건 연애 때도 뭔가 이렇게 반반씩 딱 정해서 하는 게 가능한가? 오히려 그게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남친과 2년 정도 연애를 하고 지금 남편 같은 사람과 결혼을 해서 아이 둘을 낳고 연년생으로 낳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아는 동생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동생도 저보단 조금 늦게 결혼을 해서 연년생으로 둘째를 바로 가지게 됐는데 연년생이다 보니까 회사에 육아휴직을 또 쓴다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전에 같이 다녔던 언니가 있었다고 해요. 이제 그 언니가 아직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그 언니한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자, 제가 알고 지냈던 그 동생을 미나라고 할게요. 그리고 그 미나가 같이 회사를 다녔던 언니를 은미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미 언니는 미나가 결혼 전에 임신을 해서 막달까지 회사를 다닌 언니라고 해요. 육아휴직을 굉장히 짧게 쓰고 바로 복귀해서 회사에 지금까지 잘 다니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나는 육아휴직을 쓰는 입장에서 그 언니한테 내가 또 육아휴직을 쓰면 회사에 눈치가 보인다. 이런 넋두리를 좀 하려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고민 상담을 하려고 이제 요 근래 연락을 했던 거였죠. 그런데 그 은미 언니 목소리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왜 언니 뭐 고민 있느냐." 얘기를 했더니 그 고민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사 자격증을 따기 훨씬 전부터 연애 상담을 종종 해줬던 사람이라 미나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은미 언니한테 이제 저한테 상담을 좀 해보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떻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사연을 이렇게 이제 영상으로 쓰게 된 건데, 자, 현재 은미 언니의 사정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우리가 흔히 말했던 반반 연애와 반반 결혼을 한 사람이었어요. 연애 때 굉장히 정확하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나도 당연히 부담을 주기 싫으니까 이게 맞다, 당연하다, 평등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확하게 잘 지키고 하나의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고 해요. 원체 정확하고 일도 굉장히 잘하고 똑부러지는 성격이다 보니까 더 그게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연애할 때 데이트 통장 쓰고 반반으로 딱 쓰고 정확하게 지내 왔었죠. 결혼할 때도 당연히 반반으로 했었대요. 식장 비용이 뭐 얼마가 나오면 그거 딱 반, 뭐 신혼여행도 반, 이런 식으로 갔었다고 합니다. 그냥 그게 편했던 부분도 있었나 봐요. 근데 결혼을 하고 반반 결혼을 할 때도 조건처럼 얘기를 했다고 해요. 가사 노동을 할 때도 우리가 서로 반반 하자. 내가 밥 먹었으면 네가 설거지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둘만의 그런 룰이 있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남편이 손을 놓았다고 해요. 이제 둘 다 일하고 오면은 서로 지치고 힘든데 은미 씨가 와서 이제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해놓고 있으면 남편이 오면은 본인이 밥을 차려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은미 씨가 그냥 고생하고 왔으니까 자 하고 먹어.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차려준 거예요. 그러면 설거지라도 남편이 해야 되는데 먹고 나서 아, 나 너무 힘들다고. 나 빨리 자야겠다고. 이렇게 하고 이거 놔두라고. 내가 내일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그럼 또 내일 오면 은미 씨가 설거지하고 밥을 먹게 되고 남편이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미뤄지건 거예요. 주말에 이제 청소를 같이 하기로 했대요. 그러면 주말에 자기는 힘들다 그러고 약속 있다 그러고 이렇게 나가고 안 하면은 내가 입을 옷도 없고 그러면 이제 빨래를 하는 김에 남편 것도 하게 되고 이런 시간들이 계속 쌓이니까 이제 조금 약간 당연하게 은미 씨의 몫이 돼버린 거예요. 집안일이. 그러면 이제 반반이 아닌 거죠. 근데 생활비는 딱딱 반반 고수를 해오고 있었던 거고요. 임신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는 생활이 시작됐다고 해요. 그 임신하기 전에는 내 몸이 온전히 나의 것이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 아이와 나눠 쓰는 건데 거의 90%는 이 아이에게 써요. 이 아이가 잘 자라고 뭐 혈관을 만들고 눈을 만들고 이런 곳에 쓰기 때문에 내 몸에는 거의 안 써서 체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를 왜 그렇게 했느냐? 반반. 생활비를 자기가 내지 않으면 생활비가 빵꾸가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남편이 안 버느냐? 그게 아니라 연봉이 2천인가 이상 차이가 냈다고 해요. 그런데 생활비를 똑같이 부담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씩 100만 원씩 냈다 각각 본인이 내지 않으면 그러면은 100만 원으로 생활을 해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또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막달까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기를 낳고 왔는데 그 후로는 육아라는 게 절대 반반을 할 수가 없어요. 신생아 때는요. 그리고 아기의 위는요. 우리의 주먹보다 작기 때문에 그 조금 먹고 자고 일어나서 쉬하고 애 울고 그러면 또 먹고 이 과정을 두세 시간 만에 한 번씩 반복을 하는데 말 그대로 내내 거의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3개월 정도는 해야 돼요. 3개월 정도가 지나고 나면 그때 통잠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뭐 6시간, 7시간이라도 좀 자줘요. 그러면 나도 좀 자고 뭘 하든 할 수 있는 여유라는 게 좀 생겨요. 근데 그 전까지는 전혀 없어요. 그 시간을 버티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일 갔다 와서 나도 힘들어. 너 집에 있었잖아. 응? 나는 하루 종일 회사에 있었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집안일 당연히 안 하는 것처럼 그걸 그대로 유지가 된 거였죠. 아, 전 지금 생각만 해도 너무 지쳤을 것 같은데 육아는 혼자서 물론 할 수 있죠. 그런데 남편이 옆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이제 버티고 6개월 있다가 바로 복직을 했다고 해요. 이제 어린이집에 좀 보내고 맡아주는 기간이 또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생활비를 벌러 나간 거죠. 현재 지금 남편은 이제 은미 씨가 그 단축 근무까지 하면서 아이 케어 다 하고 밥 다 차리고 이제 남편이 오고 그러면 남편이 또 집안일 하지 않고 이게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아이가 크면 클수록 너무 혼자 지쳐가더래요. 이게 산후 우울증이 왔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건가? 책임만 계속 늘어나고
왜 내가 결혼을 했고 도대체 뭘 얻고자 이렇게 결혼을 한 건지. 눈앞에 있는 아이는 정말 사랑스럽지만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 아이가 예뻐 보이겠어요? 그게 정말 힘든 부분이거든요. 계속 이렇게 우울한 생각이 반복이 되더래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야기를 하고자 시도를 했는데 나오는 답변은 넌 단축 근무할 수 있잖아. 단축 근무해서 일찍 끝나잖아. 일찍 끝나서 이것 좀 하는 게 왜 어려워? 힘들어? 그러면 생활비라도 좀 더 내면 어떠냐라고 제안을 했대요. 그럼 너도 벌잖아. 내가 왜? 그러면서 자기는 주말에 친구들 만날 거 다 만나고요. 지금 낚시를 취미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배 낚시, 뭐 배 빌려서 간다고 하더라고요. 친구 만나면서 이제 축구도 하고 술도 마시고 이 생활 때문에 너무 바빠서 아이도 너무 예쁘지만 나는 내 생활이 있으니까 라는 걸 고수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해요. 이제 이혼밖에 없다라고 하소연을 했다더라고요. 이야기를 다 듣고 그 은미 언니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줄까라고 고민을 했어요. 저는 별거를 먼저 해보는 게 어떤가라고 이제 제안을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집이 전세인지 자가인지는 전 몰라요. 일단 집을 정리하세요. 거기에 어쨌든 지금까지 뭐 대출이나 이런 게 같이 또 반반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돈 반반으로 나누는 거죠. 나누고 월세방이라도 얻으세요. 작은 월세방이라도 방 2개만 얻어도 되잖아요. 충분할 거예요. 어차피 아이는 또 기간을 가니까 단축 근무 중이시고 하니까 충분히 아기 혼자 케어할 수 있어요. 오히려 남편이 플러스가 돼서 스트레스도 플러스, 설거지도 플러스, 빨래도 플러스인 거잖아요. 그걸 덜어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냥 아이와 함께 나와서 독립적으로 생활하세요. 당분간 떨어져 있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거나 하지는 않으니까 이대로 지내는 게 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나중에요. 지금 확실히 잡아두는 게 훨씬 좋아요. 자, 각자 생활을 하면서 그냥 변화를 지켜보세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별거를 한다. 별거 상태다. 라고 마음을 먹고 이야기를 하라고요. 이 남자가 변하지 않으면 별거를 하다 이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진짜 이혼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계속 머릿속에 인지를 하고 혼자 단단히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남편은 처음에는 싫어하겠죠. 그럼에도 강행하세요. 밀어붙이세요. 뭐 차라리 이혼을 하자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든 돈을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을 만들어서 그냥 아기만 딱 데리고 나오세요. 그리고 보증금 많지 않은 원룸 있잖아요. 돈을 빌려서라도 그렇게 별거를 시작을 하세요. 그러면 집도 그대로겠다. 남편은 오히려 처음엔 너무 자유롭고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두 달 정도는 지금 은미 언니의 그런 빈자리를 느끼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후련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냥 내가 몸과 마음이 조금 정리가 된 다음에 이혼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냥 그런 생각만 하시고 남편 생각하지 마세요. 별거 중인 마음이 훨씬 나아요. 이혼하고 나면 마음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버텨보세요. 그리고 나서 남편이 어느 순간 이 여자 진짜 실행하는 여자구나. 진짜 이러다가 이혼할 수도 있겠다. 그럼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분명하게 인지를 하게 되면 달라질 거예요. 먼저 두드릴 거예요. 처음에는 이러겠죠. 안 올 거야? 진짜 이렇게 헤어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흔들리지 마세요. 일단 내가 지금 몸이랑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조금만 회복하고 이혼 서류 보내겠다. 바로 이혼되는 거 아니고 숙려 기간 있어요. 내가 마음은 정리가 딱 되지 않을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미 내가 이혼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다면 이혼이 아닌 별거로 시행을 하라는 거죠. 좀 길게 두셔야 돼요. 저는 1년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1년 정도 후에 이렇게 변화하는 걸 보여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때 이혼을 고려해도 늦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그때 정말 이혼을 해도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근데 지금 당장 나 이혼을 해야겠다라고 딱 마음 먹고 이혼 서류 준비하고 숙려 기간 갖고 정말 그래도 악착같이 난 이혼을 할 거라고 마음 먹어서 이혼을 한다? 3개월인데 그 숙려 기간 동안 이 남편이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30년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인데 이게 바뀌겠어요, 쉽게? 아무리 못해도 1년 이상은 있어야 내가 뭘 잘못했구나. 그리고 주변에서도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1년 동안 뭐 부모님이 됐든 친구가 됐든 야, 오죽했으면 너희 와이프가 그렇게 나왔겠냐라는 얘기를 분명히 들을 거예요. 응? 그러면 깨닫는 게 있겠죠. 깨닫고 마음이 변해지고 진짜 깨우치고 하게 되면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그게 막 한 번에 되지 않으니까 그 시간과 그러할 만큼의 기간을 주라는 거죠. 지켜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아이와 편하게 둘이서만 한번 지내보세요. 그리고 뭐 남편 만나더라도 애기랑 놀아 하고 그냥 빠지세요.
웬만하면 얼굴 보여주지 마시고 뭐 데이트 다시 하지 마시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남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저냥 이렇게 또 하다 보면 이 여자는 또 풀려서 자기한테 오겠지. 또 그러면 똑같은 생활이 또 반복된답니다. 선을 완벽하게 정확하게 끊고 사람 마음은 그게 잘 안 되는 거 알아요. 너무너무 어렵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내가 이 생활을 반복해야 된다라는 그걸 절대 잊지 마시고요. 끌려가지 마세요. 정에 끌려가지 마시고 끝까지 이제 딱 선 지켜서 이 사람과의 별거 유지해 보시면 분명히 달라질 거랍니다. 저는 반반 연애, 반반 결혼, 반반 연애는 그래,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반반 연애부터 사실 그렇게 달갑지는 않아요. 왜냐면 반반이라고 정해놓는 것 자체부터 마음은 계산을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계속 계산적으로 나가면 점점 마음도 그렇게 계산이 돼요. 그거를 연애 때부터 키워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가정을 만들었으면 그 가정에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이 참여해야 돼요. 우리는 좋아하고 사랑해서 마음이 맞아 결혼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끌리는 대로 마음을 합해서 살아가야지. 그래서 서로 못 해줘서 그게 미안해야지. 서로 그 부족한 거를 지적하며 살아가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걸 반반 연애, 반반 결혼이 조장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반반 연애 때부터 트레이닝 돼서 서로 채워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트레이닝 된 게 아니라 부족한 점, 서로 내가 이만큼 채웠으니까 너도 이만큼 채워야 돼라고 그 부분만 트레이닝이 됐기 때문에 결국에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반반 연애, 반반 결혼 조금만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 각자의 생각이 있잖아요. 이번에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편하게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럼 또 다음에 뵐게요.